이러면 손흥민한테 남아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자신만만하게 추진하던 다니엘 레비 토트넘 호스퍼 회장과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계획이 붕괴될 판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노쇠와 기미를 보이는 손흥민을 비싸게 팔아치우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적료 수익으로 젊고 재능 있는 윙어를 영입해 스쿼드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다 틀어졌습니다. 경쟁팀보다 더 큰 이적료를 제시했는데 정작 선수가 오지 않겠다고 선을 긋는가 하면 영입할 것으로 생각했던 선수는 돌연 소속팀과 장기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대로 이적 시장이 마무리된다면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이 영입 1순위와 2순위로 여겼던 브라이언 음베모와 앙투안 세메뇨가 모두 토트넘에 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음베모는 아직 거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메뇨는 결판이 났습니다. 현재 소속팀 본머스에 남습니다. 본머스 구단은 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세메뇨와 2030년 여름까지 새로운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토트넘은 확실히 닥쳤던 게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나 축구대표팀 윙어 출신인 세메뇨는 2022년도 시즌 본머스에 합류해 팀의 핵심 공격 자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첫 시즌에는 11경기에 나와 한 골밖에 넣지 못했으나 본격적인 풀타임 시즌인 2023년도 시즌에 36경기에 나와 8골, 3도움으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42경기에 나와 13골, 7도움으로 한 단계 더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세메뇨는 20대 중반으로 아직 최전성기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더욱 탐을 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결별을 준비하며 젊은 대체 윙어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세메뇨에 대한 토트넘의 관심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세메뇨를 영입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유럽 축구 매체 DR 스포츠가 지난 1일 발표한 토트넘의 다음 시즌 스쿼드에서도 세메뇨가 손흥민 자리인 왼쪽 윙 포워드로 배치될 정도였습니다. 커트 오프사이드, 팀토크 등 영국 매체도 꾸준히 세메뇨가 손흥민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토트넘의 자신감은 허황된 것이었습니다. 세메뇨는 본머스를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토트넘은 세메뇨의 충성심을 간과했습니다. 세메뇨는 재계약 소감으로 난 본머스에서 경기장 안팎으로 정말 많이 성장했다. 프리시즌 복귀를 앞두고 계약을 연장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진심 어린 소감을 밝히며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에 앞서 토트넘이 영입 1순위로 여겼던 브라이언 음베모도 사실상 실패인데요. 음베모는 프랭크 감독이 브렌트포드 시절 발탁해 EPL 정상급 윙어로 키워낸 선수입니다. 토트넘은 프랭크 감독의 요청을 받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브렌트포드에서 리그 20골을 넣은 음베모는 시종일관 토트넘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음베모의 마음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완전히 기울어 있습니다. 이미 개인 합의를 다 마쳤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맨유의 이적료 제안을 브렌트포드가 2번이나 거절했지만 맨유는 여전히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협상을 이어가려고 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음베모는 이변이 없는 한 맨유 유니폼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토트넘의 손흥민 후계자 영입 계획은 철저히 실패로 돌아갈 듯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과 튀르키예 페네르바체, 심지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등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손흥민에게 떠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토트넘은 챔스에 나가기 때문에 전력 보강이 절실한데요. 그런데 유로파리그 우승의 캡틴 손흥민과 부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모두 팀을 떠날 분위기입니다. 이러면 전력이 끝없이 추락할 수 있습니다. 대체자 영입 성과가 워낙 시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유망주에 불과한 마티스 텔을 영입한 게 현재의 성과입니다. 레비 회장의 욕심이 부른 현실입니다. 이미 영국 현지에서는 프랭크 감독이 손흥민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프랭크 감독이 과연 손흥민과의 면담에서 어떤 말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팬 여러분.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장의 가장 뜨거운 소식 중 하나죠. 바로 가나 대표팀의 천재 미드필더 모하메드 쿠두스가 토트넘 호스퍼에 입단했다는 소식. 이적 발표와 동시에 팬들의 관심이 쏟아진 건 다름 아닌 손흥민과 쿠두스의 만남입니다. 이 둘은 사실 이미 월드컵에서 한번 맞붙은 인연이 있죠.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대한민국과 가나의 운명을 가른 그 경기에서 쿠두스는 멀티골, 손흥민은 풀타임 헌신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쿠두스는 경기 후 이렇게 말했죠. 손흥민 같은 선수를 상대로 뛸 수 있었던 건 영광이었다. 또한 손흥민은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 유스를 거쳐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했는데 당시 스승인 오토아도 감독이 가나 감독이었습니다.
오토아도 감독은 손흥민은 굉장히 훌륭한 선수다. 당시 규율도 잘 지키고 성격도 좋았다며 그래서 저는 손흥민의 미래를 봤고 주전으로 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손흥민이 훌륭한 커리어를 쌓았지만 내일은 예외다. 출전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전체가 하나가 돼서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 팀 전체로 손흥민을 막겠다고 답했었습니다. 가나 대표팀으로서 감독에게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쿠두스일 텐데요. 사실 쿠두스는 손흥민을 오랫동안 존경해온 선수입니다. 유럽 무대에서 꾸준히 월드클래스를 증명한 손흥민은 쿠두스에게도 자극이자 롤모델 같은 존재였죠. 이제 그들이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골을 향해 달리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쿠두스는 빠른 드리블, 예리한 패스, 결정적인 순간에 골까지 가능한 전천후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손흥민은 두말하면 입 아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이죠. 이 둘이 만들어낼 찰떡궁합, 상상만 해도 기대되지 않나요? 쿠두스는 말합니다. 손흥민과 같은 선수가 앞에 있으면 패스 타이밍과 공간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제 토트넘의 공격은 손흥민, 쿠두스라는 새로운 공식으로 진화합니다. 토트넘은 1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서 뛰던 쿠두스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쿠두스의 새로운 등 번호는 20번인데요. 토트넘은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방송 BBC는 이날 토트넘이 쿠두스와 2031년까지 6년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토트넘이 웨스트햄에 지급한 이적료는 바이아웃 조항인 8,500만 파운드, 약 1,585억 원보다 낮은 5,500만 파운드, 약 1,025억 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 금액조차 바이에른 뮌헨이 2025 국제축구연맹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자말 무시알라가 크게 다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쿠두스에게 접근하면서 500만 파운드가량 상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토머스 프랭크 토트넘 감독은 쿠두스의 활동량과 창의성을 높이 평가하며 자신의 축구 철학에 잘 맞는 선수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활약한 제이미 오하라가 새 시즌 친정팀의 선수단을 조명하며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새로 영입된 모하메드 쿠두스가 부주장 제임스 매디슨을 대신해 선발로 나설 것이라 전망하며 쿠두스의 인터뷰에 힘을 보탰습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유럽축구연맹 슈퍼컵에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기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의 거취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토트넘을 전담 취재하는 풋볼런던의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는 16일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잔류한다면 8월에 열리는 파리 생제르맹과의 슈퍼컵에 선발로 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골드 기자는 토트넘 관련 소식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선발 출전은 당연한 예상입니다.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 10년간 총 454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이 중 교체 출전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를 정도로 거의 모든 경기를 선발로 나섰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토트넘에서 절대적인 입지를 구축했으며 감독이 교체되어도 항상 선발 라인업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습니다. 새 시즌에도 손흥민 선수는 당연히 선발로 시즌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이징 커브를 우려하는 여론도 있지만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던 지난 시즌에도 11골 1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는 물론 토트넘 선수 중 가장 많은 득점에 관여하며 에이스의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손흥민 선수이기에 주전 경쟁이 펼쳐지더라도 선발 자리를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의 이적 불가를 명확히 선언하기만 하면 됩니다. 계약 기간도 1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와 마지막까지 동행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한다면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아 손흥민 선수를 둘러싼 부정확한 소문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손흥민 선수는 다시 한번 이적설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이 2년 만에 손흥민 선수 영입에 나섰습니다. 전통의 강호 알 힐랄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보유한 알 나스르, 자본이 풍부한 알 이티하드 등이 영입을 희망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적 시기 또한 공개되었습니다. 영국 언론 토크스포츠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여름 이적 시장은 7월 20일부터 시작되며 이때부터 손흥민 선수는 사우디아라비아 복수 구단으로부터 가장 주목받는 영입 목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더욱 다양한 소문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토트넘 전담 기자 골드는 손흥민 선수의 거취는 불투명하지만 잔류하여 컨디션만 회복하면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첫 경기를 분명 선발로 출전할 것이라며 그럴 경우 슈퍼컵 선발 라인업은 도미닉 솔란키가 원톱, 손흥민 선수와 모건 깁스 마이너스 화이트, 브레넌 존슨이 2선을 맡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돈방석에 앉습니다. 영국 매체 골닷컴은 16일 브라질의 팔메이라스가 이번 여름 토트넘의 공격수 히샬리송의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팔메이라스는 히샬리송을 영입하는 데 5,500만 파운드 약 1,020억 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히샬리송은 브라질 국적의 1997년생 스트라이커로 현재 토트넘에서 애증의 선수로 남아있는데요. 비싼 이적료를 들여 영입했지만 기대 이하의 활약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2022년도 시즌을 앞두고 해리 케인의 잠재적 대체자로 히샬리송을 지목했으며 에버턴으로부터 그를 영입하기 위해 6천만 파운드 약 1,110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잦은 부상과 함께 기복 있는 플레이로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히샬리송은 토트넘 합류 후 지금까지 무려 50경기 이상을 결장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통산 기록은 90경기 20골 9도움. 결국 먹튀라는 오명까지 쓰게 됐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은 커리어 로우를 기록했는데요. 개막 후 2경기 만에 근육에 이상이 생기면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2달간의 재활 끝에 복귀했으나 또다시 문제가 발생해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최종 성적은 24경기 5골 2도움. 결국 몸값이 수준력하였습니다. 토트넘 소식통 토트넘 호스퍼 뉴스는 지난 3월 히샬리송의 시간은 끝났다라고 보도하며 다니엘 레비 회장은 최대 5,500만 파운드 약 1,020억 원의 손실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난 것인데요. 잘하면 토트넘이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브라질 구단 팔메이라스가 히샬리송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골닷컴은 팔메이라스는 히샬리송에게 핵심 자원으로 기용하겠다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으며 브라질 국가대표팀에서의 입지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팔메이라스는 토트넘이 요구하는 5,500만 파운드 약 1,020억 원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맞출 준비가 되어 있다. 최근 2025 국제축구연맹 피파 클럽 월드컵 상금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흥민은 경험 많은 베테랑으로 솔란케와 함께 토트넘의 최전방을 책임지는 선수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